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첫 번째 날, 다섯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몬페라토 후작 부인은 암탉 요리에 우아한 격언을 곁들여 프랑스 왕의 부질없는 욕정을 따끔하게 꼬집습니다. 처음에는 디오네오의 이야기를 다소 부끄러운 듯 듣고 있던 부인들은 마음이 점차 설레었고 얼굴에는 우아한 홍조의 흔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부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고 그러면서도 듣는 내내 킥킥거렸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나자 부인들은 예쁘장하면서도 기발한 말들을 늘어놓으며 여자들을 앞에 두고 다시는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나무랐습니다. 여왕은 모두가 둘러앉은 풀밭에서 디오네오 가까이에 자리한 피암미타에게 다음 차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매혹적인 자태의 피암메타가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발한 임기응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도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중에는 언제나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여자를 사랑하려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름다운 부인 여러분, 저는 어느 귀부인이 그런 때에 어떤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조심했고 또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돌려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교황청의 행정장관인 몬테라토 후작은 기독교인들이 무장하고 결성한 십자군에 참가해서 해외 원정을 다녀온 명망 높은 분이었어요. 후작의 무용담이 어찌나 자자했던지 사팔뜨기 필립 왕의 궁정까지 소문이 들어갈 정도였죠. 필립 왕이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십자군을 조직하고 있을 때 어느 기사가 후작과 그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라고 왕에게 보고했지요. 기사들 가운데 이 유명한 후작만큼 덕을 고루 갖춘 사람도 없고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그의 부인만큼 아름답고 고명한 여자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프랑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원정을 가는 길에 반드시 제노바 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기로 계획했어요. 그러면 제노바까지 육로로 가는 동안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후작 부인을 만나러 갈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뒤에는 마침 후작이 없는 틈을 타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했죠. 왕은 생각대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부대를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부하와 귀족 몇 명만 데리고 출발했어요. 후작의 영지가 가까워 오자 도착 하루 전에 부인에게 부하를 보내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전하라 일렀지요. 현명하고 신중한 부인은 정말이지 최고의 영광이며 기꺼이 왕을 맞이하겠다고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왕이라는 사람이 왜 하필 남편도 없는 사이에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건지 의아하기도 했어요. 혹시 왕이 자기 미모에 관한 소문에 마음이 끌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덕성이 고매한 부인은 예를 다해 왕을 맞이하기로 했어요. 부인은 남아있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조언을 듣고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답니다. 단 연회와 요리는 자기가 직접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부인은 곧바로 요리사들에게 영지에 있는 암탉이란 암탉은 모두 잡아 왕의 식탁에 올릴 각종 요리로 만들라고 했어요. 이윽고 약속한 날에 왕이 왔어요. 후작 부인은 예를 다해 잔치 분위기를 돋우며 왕을 맞이했죠. 왕은 기사의 말을 들으며 상상한 것보다 부인이 훨씬 더 아름답고 기품이 있으며 거동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왕은 적잖이 놀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인을 칭찬했는데
그게 다 상상을 초월한 부인의 모습을 보고 열정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었죠. 왕은 접견실로 특별히 마련된 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식사 시간이 되자 후작 부인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신하들도 신분에 따라 각각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수많은 음식과 값비싼 최고의 포도주 대접을 받으며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후작 부인을 이따금 바라보자니 왕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연이어 나오는 접시 위의 음식이 요리법은 달라도 하나같이 암탉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고서 왕은 적이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근처에는 산짐승들이 꽤나 다양하다고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려놓았으니 사냥할 시간도 충분했을 터라 의아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죠. 한편으로 왜 암탉 요리만 내놓는지는 설명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부인을 돌아보며 웃는 낯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이 근처에는 암탉만 있고 수탉은 한 마리도 없나 보군요. 후작 부인은 이 질문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셔서 자신의 의도를 속 시원히 보여줄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는 질문을 던진 왕을 돌아보며 온화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폐하. 여자란 복장이나 신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매 한 가지로 다 같은 법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암탉만으로 식탁을 차려낸 이유를 충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인이라면 어떤 회유나 권력도 먹히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죠. 왕은 이 부인을 마음에 두고 벌인 일이 얼마나 분별 없는 짓이었는지 깨달았고 자신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음흉한 마음은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왕은 부인의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까 두려워 더 이상 농담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모든 희망을 접은 채 식사만 했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둘러 출발하는 것으로 이 엉큼한 방문을 덮어버리라 생각한 왕은 부인의 환대에 감사를 표한 뒤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제노바로 떠났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날 때까지 또 더 많이 행복하세요.